수십여 년간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을 견인해왔던 백화점이 최근 외면받고 있다는데, 이러한 변화에도 한 농부는 백화점으로 부자가 됐다고.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경북 안동으로 향한 제작진. 정말 백화점을 가진 농부가 있을까?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 대체 백화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백화점을 갖고 있는 농부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농부 정영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영자 씨를 만나 농산물 백화점의 정체를 확인해 보자. 평범해 보이는 부자 농부의 농장. 대표님, 근데 백화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백화점이잖아요. 정말 여기가 백화점이라고요? 아니, 백화점은 없고 다 뭐 작물들만 있는데. 여기 바로 농산물 백화점이에요. 농산물 백화점? 누구냐 넌? 왜 농산물 백화점이에요? 아, 여기 심어져 있는 것들이 한 70여 가지가 넘게 심어져 있으면서 수확하고 다시 심고 해서 도시에다가 팔고 하니까 백화점일 수밖에 없죠.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 이곳에서 70여 가지 농산물이 생산된다니 놀라운데? 여기가 감자, 그 다음에 땅콩, 그 다음 들깨, 대파, 고구마 그렇게 있어요. 이쪽으로는 아욱, 상추도 붉은 상추, 그 다음에 여기는 호박도 있고 오이, 토마토, 아삭이 고추, 대파, 배추 이렇게 있어요. 보기에는 70가지 작물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작물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70가지라는 거는 연중 나오는 게 70가지지 제철에 나오는 것들로 연결되는데 아직 과일나무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과일나무까지 있다? 수십 가지 채소의 과일까지 생산한다면 농산물 백화점이라 불릴만 한데, 농장 뒤편으로 가봤더니 저희가 지금 과일나무는 지금 자두를 수확하고 있어요. 정말 자두나무가 있다. 빨갛게 잘 익은 열매가 탐스럽기까지 한데, 과일나무는 사과도 있고 밤, 대추, 호두, 과일나무도 많아요. 근데 지금 수확하는 거는 자두예요. 다양한 유실수 덕분에 농장의 사계절이 더욱 풍요롭다고. 얼마 전까지는 앵두와 보리수를 거둬들이기에 바빴는데 어느새 빨갛게 익어버린 자두. 너무 익어버리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대표님, 자두는 지금 제철이에요? 자두는 지금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떤 게 맛있는 거예요? 색깔이 빨갛게 익은 거. 이거? 예. 우리 목보 PD 또 먹네 또 먹어. 그냥 먹어도 돼요? 예, 그냥 드세요. 농약 안 칩니다. 아, 그래? 와, 진짜 달다. 맛있죠?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거기까지 욕심내지 맙시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 좋지, 땅 거름지지, 약 안 치면서 자연에서 저절로 자란 거기 때문에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의 품에서 봄에는 산나물이 고개를 들고 가을에는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데 70여 가지 농산물이 생산되니 정말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근데 왜 이렇게 작물을 여러 가지 키우는 거예요? 아, 제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라. 그렇다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란 무엇일까? 보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요 포장하고 있죠. 요게 바로 농산물 꾸러미예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산물 꾸러미는 농촌의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조금씩 꾸러미 형태로 구성해 도시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인데, 왜 농산물을 이렇게 꾸러미로 파시는 거예요? 저희가 농사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대도시에 요즘은 전부 다 그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필요치 않고 그때그때 이제 시장 보기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요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소가족이다 보니 농산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돼요. 한 1억 정도 되려나? 1억?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소득인데? 정영자 씨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농장의 하루. 첫 작업으로 상추 수확에 나섰는데, 오늘 꾸러미 나갈 게 50개인데 거기에 맞춰서 쌈채소를 이제 종류별로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청치마 상추부터 먼저 수확하고 있어요. 쌈 채소를 수확할 때면 꼭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숫자 세기. 27, 28, 29, 30. 대표님, 숫자는 왜 세시는 거예요? 이게 한 꾸러미당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이 많이 따면은 불필요한 거를 버리게 되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양을 맞춰서 보내려고 그래요. 정영자 씨가 쌈 채소를 수확하는 동안 남편 김광호 씨는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농산물 꾸러미를 발송하는 날이면 부부가 합심해서 작업을 해야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대표님, 고추는 어떤 걸 따야 돼요? 첫째 이제 모양이 좋고 벌레 먹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굵은 놈으로 충실한 놈으로 따야죠. 이렇게 농산물 꾸러미는 각종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 쌈 채소 수확 후 또 다른 하우스로 향하는 정영자 씨. 그런데 이곳은 닭장? 닭들도 키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 청계닭장이에요. 여기에서 그 청계란을 수거해가지고 꾸러미에다가 담아서 보내요. 농장 뒤편에 자리한 닭들의 보금자리, 이곳에서 청계닭 100여 마리가 푸른 빛에 귀한 청계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하루에 한 판 정도 나와요.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못 나올 때도 있고 거의 한 판 정도 나온다고 봐요. 일반 달걀이 아닌 청계 달걀이라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이곳의 달걀이 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쌀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들깨 계피 만들고 나온 찌끄레기라든가 이런 걸 썼고, 그다음에 이제 골분도 썼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니까 닭이 건강해지고 아직까지 병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제해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사람이든 닭이든 잘 먹어야 건강한 법. 각종 곡물 외에도 채소와 과일까지 섞는다는 부자농부만의 특별 사료는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청계 달걀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만나다! 이렇게 생산된 청계 달걀은 농산물 꾸러미의 대표 메뉴일 뿐 아니라 부부의 단골 식재료라고.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저희 부부가 먹을 브런치 만들고 있어요. 매일 2시간 새벽 작업을 끝내고 아침 7시면 준비하는 부부만의 간단한 식사 메뉴가 있다는데, 부추가 우리 사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사위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부추하고 전개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브런치로 먹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부추와 사과로 주스를 만들고 갓 나은 청개 달걀로 프라이를 해 간편하지만 든든하게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먹읍시다. 가장 바쁜 아침 시간, 빠르게 허기를 물리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메뉴라는데.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판정받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물도 빼고 이러다가 기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식 아침마다 이렇게 챙겨 먹고 이러니까 어느새 건강이 좋아지고 이제 다리도 안 절게 되고 하여튼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님도 같이 드셨는데 건강해지셨어요? 저도 뭐 아픈 데는 없었지만은 우선 뭐 한 70 나이에 마음껏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건강한 증거죠. 귀농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부부는 잠깐의 휴식을 뒤로 하고 또다시 작업에 나섰다. 이번엔 배추와 양배추를 수확할 차례. 모두 오늘 발송할 구러미에 사용할 농산물인 건데 배추의 상태가 이상하다. 작물들 상태가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뭐 농약도 안 치고 원래 기존에 그 양배추나 대파는 농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약도 안 치지, 비료도 안 치지 이러면서 벌레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건데 밖에는 벌레 먹고 안에는 사람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친환경 농업으로 자연과 함께하라. 농산물 구러미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는데 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제 작물 이 잔사 같은 거는 그냥 놔두면 거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닭들이 먹어주면 되는 거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길래 정영자 씨의 친환경 농업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까? 대표님 지금 수확하신 게 뭐예요? 이거는 돼지 감자인데요. 이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다가 생즙을 내 가지고 천연 농약을 만들려고 그래요. 천연 농약을 만든다? 천연 농약이 뭐예요? 천연 농약이 말하자면 천연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가지고 벌레들을 제압하는 거죠. 어떤 식물이든 고유의 독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데 생즙을 내거나 주정에 우려낸 식물의 독성을 이용해 천연약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화학약재와 달리 내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데 지금 들어간 거는 자리공 간거하고 돼지 감자하고 갈아서 이제 즙을 만들어 가지고 부었고 이거는 은행을 따가지고 가피 있는 상태로 주정에다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려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충방지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직접 먹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을 믿고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친환경 농사라고. 농약 끝이 100% 방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체수를 줄인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이 건강해지고 우선 먹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자라고 있는 부자농부의 농장. 이곳에서 사계절 내내 생산되며 농산물 구러미에 절대 빠지지 않는 작물이 있다는데 바로 다양한 쌈채소다. 보니까 쌈채도 종류가 많네요. 네, 많죠. 그냥 한 번 갈 때마다 쌈채소가 한 5가지 정도 가는데 그것도 컬러풀하게
빨간색 있으면 파란색, 파란색 있으면 청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지를 알롱달롱하게 해서 보내요. 평소에는 농사일에 매진하다 농산물 꾸러미를 발송하는 매주 수요일이면 새벽부터 시작된 수확 작업에 저온 저장고가 가득 채워진다고. 바로 포장 안 하세요? 예, 수확해가지고 일단 저온 저장고에서 열을 좀 식혀놨다가 이따가 이제 분류별로 포장을 새로 해야 돼요. 모든 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본격적인 포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한바탕 작업을 끝내고 오전 10시가 되자 또다시 주방을 찾은 부부. 이번엔 조금 전과 달리 생선도 굽고 양배추도 찌고 짧은 시간 안에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아까 7시에 드셨는데 지금 또 드세요? 농촌에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뭔가를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아까는 브런치고 이거는 정식으로 아침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땀 흘려 직접 생산한 제철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린 덕에 고된 농사일도 아직은 거뜬하다는데 식사를 끝낸 뒤 다 먹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정영자 씨 사전에 그냥 버리는 일은 없다고. 음식물을 모아서 한 6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요.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이유가 뭘까? 주방에서 나온 음식물과 각종 부산물들이 모이는 곳. 여기 있는 통들 다 보이죠? 이게 바로 주방에서 나온 액비들 모아놓은 통인데 나물 같은 거 따듬는 부산물도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요거를 붓고 그다음에 물을 좀 채우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 활동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부숙을 시키면 아주 우수한 대비가 돼요. 농장 한편에 늘어서 있던 고무통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역시 친환경 농사를 위한 정영자 씨의 노하우이자 노력이었던 것이다. 자연의 땀과 시간을 더해 건강한 재료를 만들어 나가는 부자농부의 농장. 이렇게 완성된 친환경 대비는 땅의 힘을 키우는 1등 공신으로 매 순간 활약하고 있었다. 로타리 치기 전에 이제 액비를 뿌리고 그 비료 대신 액비를 뿌리고 그다음에 로타리 쳐서 작물을 심을 거예요. 사계절 내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부자농부의 농장은 소량 다품종 재배를 하고 있어 2~3개월 단위로 파종과 수확이 반복된다는데 그런 만큼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감자 수확 시기도 일단은 지나가고 또 꾸러미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젖은 흙기 마른 다음에는 저장 들어가서 연중 꾸러미에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저장성이 좋은 감자와 같은 작물은 알맞게 건조한 뒤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농산물 꾸러미에 오랜 기간 활용되는데 이러한 수고가 있어 수확량이 많지 않은 겨울도 걱정 없다고. 수확 작업이 마무리된 오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정영자 씨. 요리를 할 모양인데 양이 엄청나다. 꾸러미에 들어갈 양배추 물김치하고 오이 피클 무침을 오늘 할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농산물 꾸러미에 정성껏 키운 친환경 농산물뿐 아니라 제철 농산물을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류와 밑반찬까지 보내고 있다는데 피클식으로 장아찌를 담아 놓은 거를 이제 썰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다시 마늘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매실액을 좀 볶고요.
사용되는 양념도 모두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일단 매실액이 단맛을 잡아주지만 거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저는 꿀을 넣어요. 꿀을.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처럼 건강한 재료에 정성과 손맛이 담긴 귀한 음식이었다. 대표님, 이렇게 음식까지 직접 담가갖고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농산물을 팔다 보니까 도시의 바쁜 소비자들이 이제 만들어 먹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왕하는 김에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배달되는데 거기에 친정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김치와 밑반찬까지 더해지면서 부자농부의 농산물 꾸러미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됐다고. 정영자 씨의 손맛이 농산물 꾸러미의 가치를 높인 것이다. 농산물 꾸러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정영자 씨의 손맛뿐만이 아니라는데 귀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장독석을 공개한 부자농부. 이거 뭐예요? 된장인데요. 농산물 꾸러미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담아서 보내려고요. 아, 된장도 포장해서 보내요? 네. 된장도, 간장도, 고춧가루도, 양념류는 필요한 대로 별도로 주문하면 보내드려요. 농산물 꾸러미 속에 제철 농산물 외에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장류나 양념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었는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다 보니 믿고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에 맞춰 소포장 판매되고 있어 별도 주문품을 이용하는 고객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드디어 완성된 농산물 꾸러미. 과연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 일단 한 주에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의 품목이 들어가고요. 가격은 1회당 33,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원이 한 50명 가까이 되니까 한 달에 한 200개 정도 나가죠. 이렇게 농산물 꾸러미로 약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품 판매 수익이 더해져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영자 씨 부부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도시 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패배자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고향에 돌아온 부부는 자연의 품에서 포기 대신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되찾았다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은 봄부터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중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아이템을 찾다가 내 농장에 이제 모든 작물을 소량으로 심으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바쁜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 땀 흘린 농부에게 이윤이 돌아가는 진짜 농업을 하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선택했고 덕분에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농장을 꾸릴 수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농산물 꾸러미 발송 준비로 고된 하루를 보낸 뒤였지만 여전히 바쁜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대파를 심었다가 수확하고 난 후에 후작으로 또 이제 녹두를 심어서 가을까지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제 녹두를 딸 수 있도록 녹두를 심어야 돼요. 가을을 대비한 새로운 작물 등장. 각종 채소부터 과일과 달걀 그리고 다양한 곡물까지 부부의 농장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명실상부한 농산물 백화점이었는데 꾸러미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에서 80가지를 심는 이유도 그렇게 조금씩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심는 거예요. 소량 다품종 재배가 백화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긴 건지 뭔가를 들고 나오는 부자농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대표님,
이거 뭐예요? 드론이에요. 아니 왜 저희가 갖고 다니는 장비를 왜 농부가? 이거 드론 배워가지고 농장의 사계절도 찍고 이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한번 농장 홍보 좀 하려고 배웠어요. 과연 정영자 씨의 비행 실력은 어떨까? 서울에서 광고 일을 했던 만큼 새로운 장비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라는데 농장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담기에 충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으로 블로그와 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농산물 꾸러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메뉴도 알리고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었다. 이게 하면 효과는 있어요? 효과 있죠. 블로그로 해가지고도 일단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더 알려지고 해외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인지도에서 일단 알려놓으려고. 농장 홍보뿐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을 책임지는 농부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자농부는 부지런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면서 건강하게 키워서 그게 결국은 농부에게 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영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라. 두 번째, 친환경 농업으로 자연과 함께하라. 세 번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정영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친환경 농산물로 도시인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정영자 부자농부. 신뢰를 지켜나가는 그녀의 땀방울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